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라이크 부동산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왔습니다. 오포자이 오브제 경기도 광주 오포읍에 위치한 분양 물량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시죠. 오포자이 오브제입니다. 제가 최근에 오포자이 디오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곳에 실패하신 분들은 이번 분양 물량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산지구에 위치하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1년 10월 15일이 되겠습니다. 입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같은 경우에는 경기 광주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아래쪽에 보면 태전지구와 고산지구가 있죠. 이쪽 태전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학군이 어느 정도 형성이 잘 되어 있고 상권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잘 되어 있어서 처음 분양가 대비 높은 가격 상승을 보였던 곳입니다. 하지만 이 고산지구에 위치한 곳들도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형태고 태전지구와 고산지구가 복합적으로 해서 향후 미래 가치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경기 광주역과의 거리가 조금 떨어져서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잘 아셔야지 되는 부분들은 지금 현 시점에서 당첨이 될 수 있는 수준이 되냐 안 되냐를 판단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경기 광주 같은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번에는 광주시 2년 이상 거주자를 우선해서 공급한다고 합니다. 원래는 태전지구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이었거든요. 보통 인천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거주 의무 기간이 없거나 이러한 곳들도 있기는 한데 투기과열지구 인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2년 이상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2년 이상으로 간다는 것은 경기 광주역 주변 초월 힐스테이트라든지 이러한 곳들의 비규제 지역들을 위장 전입이라든지 단기 전입 이러한 부분들을 노리다 보니까 강화하기 위해서 비규제 지역은 1년으로 올리고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이상으로 올렸다는 부분에 있어서 경기 광주에 거주를 하는 2년 이상이신 분들에게는 진짜 절호의 찬스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역가의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 열세가 있고 학군 측면에 있어서도 초등학교가 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도보권으로 가능한 학군이죠. 그리고 C3블럭 4블럭 오포자이 디오브라든지 오포자이 오브제 합쳐서 거의 2000세대에 가까운 공급 물량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점점 살면서 좋아지는 부분이 많을 거고, 태전지구의 좋은 시설이라든지 고산지구의 이러한 시설들이라든지 복합적으로 된다라고 하면은 삶의 만족도는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오포자이 오브제 같은 경우에는 주변으로 이제 산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도 쾌적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알아야 되는 부분은 이번에 분양하는 물량이 적지 않습니다. 굉장히 그래도 조금 많은 편이고, 근데 더 희소식은 높은 가점이신 분들은 경기 광주역 주변에 있는 신축 아파트, 경기 광주 태영 대시양이라든지 그리고 조금 구시가지 쪽으로 이동을 해서 있는 분양 물량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높은 가점이신 분들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가점, 그래서 30점대 후반에서 50점대이신 분들이 당첨을 노릴 수 있는 이 정도 되는 점수이신 분들은 다른 곳에 신청을 했을 때 당첨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꼭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고, 초월역에 있는 분양 물량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느 정도 주거 형태가 이루어져 있는 쪽에서 거주를 하는 것도 어쨌든 저는 분명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가 조금 저렴한 측면이 있고, 이번에 이제 최고가 기준으로 84 타입이 거의 5억대에 나왔는데 5억 초반 그리고 4억 후반이죠. 근데 최근에 있었던 오포자이 디오브 같은 경우에는 거의 5억이 넘지 않는 그 정도 수준의 분양으로 나왔었고,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했었을 때 점점점 분양가가 높아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몇 개월 사이에 충분히 많이 느낄 수 있는 거죠. 분양가가 높아지고 또 뭐가 있죠? 대출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대출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양가는 높아지는데 대출은 되지 않고 점점점 내 집 마련은 힘들어지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청약이 당첨이 되기 힘들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 시점에서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을 먼저 체크를 하시고, 거기에다가 대출, 거기에다가 직주 근접, 너무 좋은 입지를 찾는 게 아니라 직주 근접이 되면서 대출을 이용해서 입주할 수 있는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 향후 최소 3년에서 5년 사이 동안에는 유리한 포지션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태전지구, 고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판교라는 굉장한 고품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판교 테크노밸리 1이랑 2랑 3이 이제 전체적으로 된다라고 하면은 이쪽 주변에 지금 시세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판교역 주변으로 신축 아파트는 18억에서 20억, 그리고 이 분당 같은 경우에는 1기 신도시로서의 굉장히 오랜 기간을 거치면서 뭐죠? 학군, 그리고 교통, 그리고 많은 인구, 이러한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병원이라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는 뭐 정자역이라든지 조금만 가면은 판교역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은 분당과 판교와의 접근성이 되는 신축 아파트들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여기는 거의 뭐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대 평당가를 형성하는데 여기는 2천만 원대입니다.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하더라도 매매가적인 측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굉장한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수서에서 경기 광주까지 이어지는 이런 복선 정철이라든지 그리고 위례에서 이 삼동까지 연결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교통의 편리성도 좋아지는 측면에 있어서도 강점이 있다. 근데 사실상 이 판교를 거주를 하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태전이나 고산지구를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게 어차피 교통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자차를 이용해서 가기에 충분히 매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고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주하는 곳이 C1블럭, 오포자이 오브제인데 이쪽으로는 고산천이 흐르죠. 그래서 천이 흐르는 부분, 산이 있는 부분 이러한 거주의 쾌적성.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학군과의 거리죠. 초등학교는 계획이 되어 있지만 이제 중고등학교의 거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아쉬울 수 있다. 하지만 분당 판교에 대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메리트가 있다. 경기 포천 고속도로 측면에 있어서도 개통이 되는 것도 조금 좋은 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 분양하는 곳은 어쨌든 상대적으로 더 상급 입지에 분양하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거와 견주어서 높은 가점이 몰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측면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주변 시세를 한번 살펴보고 지금 자금 조달에 대한 이슈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점에 대한 이야기도 커트라인 이야기할 테니까 계속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변 시세를 보겠습니다. 힐스테이트 태전 5지구가 있죠. 이쪽이 이제 사실상 태전지구의 거의 대장이라는 아파트인데 34평형 7억 8,500만 원에 최근 거래가 됐고 평당가 2,300만 원 그리고 호가는 7억 8천에서 8억 5천까지 가고 있습니다. 단 몇 개월 사이에도 지금 몇 천만 원이 올라간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포 더샵 센트럴 포레 같은 경우에는 분양권이 6억 4,492만 원, 평당가 1,897만 원, 호가는 7억에서 7억 6천 정도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분양권 거래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은 조금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오포자이 디오브가 분양가가 4억 8,940만 원에 평당가 1,440만 원에 있었다는 측면에 있어서 벌써 분양가는 올라가고 이번에 5억대에 분양하는 부분 측면에 있어서 지금 주변에 시세가 형성되는 것을 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2억 이상은 충분히 볼 수 있는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자금 조달에 대해서 걱정이 많을 겁니다. 자, 자금 조달은 지금 현재까지 나온 내용들을 토대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포자이 오브제 34평형 5억 100만 원입니다. 평당가 1,474만 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대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적으로 규제 정책이 나오고 시시각각 변화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변화에 맞게 빠르게 정보를 받으셔서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것이고 지금 이 내용이 맞다 틀리다로 보실 게 아니라 이러한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KB 시세 대비 조정 대상 지역은 50%가 대출이 가능하죠. 그래서 원래 주변 시세가 7억이면 3억 5천이 대출이 나와서 취득세 552만 원을 고려를 하고 중도금 이자 후불 비용을 했었을 때 1억 6,319만 원이면 됐었습니다. 거기에다 옵션, 발코니 비용이라든지 에어컨 비용을 합치면 1억 9,009만 원이면 입주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에 발표가 된 것 중에서 KB 국민은행에서는 KB 시세를 기준으로 대출을 실행을 하고 그리고 분양가 기준 잔금 대출을 하겠다. 이러한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KB 시세가 15억을 초과를 하면 대출이 나오지 않죠. 근데 15억이 넘지 않는 구간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는 20%가 나오고 조정 대상 지역은 30%가 나옵니다. 그리고 9억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투기과열지구는 40%가 나오고 조정 대상 지역들은 50%가 대출이 나옵니다. 근데 이 분양가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나왔을 때 말들이 많았었던 게 있습니다. 그러면 15억이 넘는 아파트들은 분양가 자체가 그 전에 높지 않았기 때문에 대출이 나와서 좋은 거 아니냐 막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기존에 대출이 나오지 않는 곳들은 계속 안 나올 겁니다. 왜냐면 1차적으로 보는 게 KB 시세입니다. KB 시세 자체가 15억이 넘으면 그냥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9억을 초과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가 나오고 투기과열지구 기준으로 조정은 30% 그리고 9억이 넘지 않는 거는 40%가 나오는데 2차적으로 봤었을 때 9억이 넘지 않는 구간 15억이 넘지 않는 구간에 대해서는 KB 시세를 적용을 하되 분양
분양가도 같이 본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건 뭐죠? KB 시세로 보고 분양가로도 봤었을 때 낮은 금액이라는 건 결국엔 KB 시세보다 분양가가 높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 분양가를 기준으로 자금 조달을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은 국민은행만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만 점점 더 다른 은행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고, 또 뭐를 봐야 되냐면 입주자 모집 공고가 만약에 국민은행 잔금 대출을 실행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발표하기 전에 모집 공고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거는 사실상 그전에는 KB 시세 대비로 계획을 했었던 분들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제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기존에 나왔던 대출들은 대부분 결국에는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소급 적용에 대한 거는 하지 않는 쪽으로 보통 가닥을 잡았었기 때문에 그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발표되신 분들은 그래도 원래대로 실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야 된다. 최악의 경우 분양가 대비 기준으로 자금 조달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현금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지금 이렇게 분양가 대비로 대출이 나왔을 때 또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냐? 옵션입니다.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대출 실행과의 별개이기 때문에 대출은 줄어들고 옵션 비용들은 또 추가적으로 더 조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자금은 더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분양가는 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더 높은 금액이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들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DSR 적용 부분에 있어서 지금 또 말들이 많기 때문에 자신이 소득이 낮은 분들은 부모님이라든지 주변 지인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지금 분양가 자체가 6억을 넘지 않기 때문에 DSR 적용해서 약간 좀 자유로울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지금 어쨌든 무주택 실수요자분들은 구제를 해주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죠. 그리고 잔금 대출도 무주택 실수요자분들은 풀어주겠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1주택으로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더 숨통이 트일 수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들 추가적으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자금이 더 필요한지 이러한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잔금 대출은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이 많이 나오거나 적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오늘의 핵심 포인트, 장점과 단점, 그리고 예상해 볼 수 있는 커트라인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은 경강선 경기 광주역을 이용할 수 있죠. 하지만 거리가 조금 멀다. 수서 광주 복선 정철이 계획이 되어 있고 미래 신사 연장이 이제 되어 있는 삼동역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도보권 학군이라든지 숲세권 경안천이 있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판교 분당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뭐 쇼핑 시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학군이라든지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그리고 고연봉 일자리 확충으로 인한 수요가 기대가 될 수 있다. 현재 판교는 굉장히 높은 가격을 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높은 가격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측면에 있어서 지금 고산지구에 위치한 이러한 분양 물량들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쪽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대출이 조금 나오는 대신 거의 분양가에 가까운 전세 세입자를 받을 수 있는 측면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볼 수 있다. 하지만 제가 이러한 부분들을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자금은 무조건 처음에는 보수적으로 가는 게 좋다라고 했습니다. 분양 물량이 동시에 세계단지급으로 2000세대가 갑자기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러한 전세 자금을 맞추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 또 뭐가 있죠? 2+2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인해서 어쨌든 4년간 묶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러한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실거주를 하셔서 뭐 내보내는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처음에 자산 세팅을 할 때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장점들로 어쨌든 프리미엄이 많이 예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단점으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제한이 되고 7년간 재당첨이 제한이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물량에 대해서죠. 그리고 경기광주역이라든지 핵심 판교와의 교통 접근성이 조금 아쉬운 부분, 거기에다가 학군 측면 이러한 부분들도 단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주시 2년 이상 거주자로 바뀐 부분에 있어서도 광주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는 호재일 수 있지만 나머지 전입을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청약 예상 커트라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84점 만점 기준이죠.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기간 무주택 기간을 합산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있었던 오포자의 디오브 같은 경우는 2개 단지가 공급이 되면서 복수 청약이 가능했었어가지고 43점 70점이면 84타입이 당첨이 됐습니다. 그리고 해당
해당지역 마감이 됐었고 무주택 11년, 통장 12년 이상이고 부양가족이 없어도 당첨이 됐었습니다. 50대 초중반이면 충분히 당첨이 될 수 있는 타입입니다. 만약에 조금 더 작은 타입이라든지 비선호하는 쪽으로 가면은 3, 40점대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조금 더 A 플러스급의 입지가 지금 분양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고가점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리셔야 되는 분들은 이 점수대에 해당이 된다라는 부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공급은 10월 25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일반 1순위는 해당 지역 광주 2년 이상 거주자 10월 26일에 신청을 하고 나머지 1순위는 27일 그리고 2순위는 28일이 되겠습니다. 당첨일은 11월 3일이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927세대 지하 5층 지상 25층 10개 동이고요. 일반 공급 484 특별 공급 443 총 927세대가 되고 그 중에서 627484가 공급이 되는데 이쪽에서 주요한 거는 84 타입이 가장 많이 공급이 된다라는 측면 그리고 74 타입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가점에 따라서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고 85 초과하는 타입도 있기는 하지만 세대가 굉장히 적다라는 점. 비투기 과열지구 청약 과열지역입니다. 일반 공급은 세대주 요건과 통장 2년 이상의 예측은 필요하고요. 광주시 2년 이상 거주자를 우선합니다. 8호 이하는 추첨이 25%가 들어가고 8호 초과는 추첨이 75%가 들어가긴 하나 두 개 세대밖에 없다라는 측면이 아쉬운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유권은 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제한이 되고요. 특별공급은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있는데 생애 최초는 세대주 요건, 노부모 부양도 세대주 요건, 그리고 소득 요건이 필요한 거는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득 기준표는 여기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랑 생애 최초 남겨드렸으니까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포에서 공급하는 물량 알려드렸습니다. 굉장히 미래가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는 입지고요. 무엇보다도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낮으신 분들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부분을 꼭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너무 비싸다. 나중에 공급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하면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냐 하면서 그냥 전세를 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지금 매매 가격이 나중에 전세 가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지금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내 집 마련 한 주택 정도는 충분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분명히 입지가 중요합니다. 조금 더 구축이지만 입지가 더 좋은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것도 지금 시장에선 굉장히 좋습니다. 리모델링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이러한 호재가 있으면 있을수록 결과적으로는 더 높은 가격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자라든지 분당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구축인데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을 달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이크 부동산에서는 유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아이디 추가 버튼 누르고 영자 버튼 누른 다음에 라이크 부동산 치시고 상담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